안녕하세요.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훈이나루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점점 EPL 순위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 2위인 맨시티는 우승 후보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맨시티가 있기까진 수많은 선수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의 그때 그 선수들 모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맨시티를 거쳐갔던 공격수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선수는 단연 악동 발로텔리죠. Why always me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경고를 100번 넘게 받은 악동입니다. 드리블, 피지컬, 스피드를 두루 갖춰 유스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으며 클럽에서는 맨시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스트라이커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갖은 기행, 자기관리 실패와 함께 실력도 잃으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맨시티를 떠나 임대 생활을 하였고 프랑스 니스로 가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니스로 온 비에이라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구단에서 방출당하였고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로 이적하였습니다. 이후 마르세유와 추가 계약에 실패했고 여러 팀을 떠돌았습니다. 지난 시즌 아다나 데미르스포르에서 35경기 19골로 오랜만에 괜찮은 활약을 펼쳤으나 감독과 불화로 인해 팀을 떠나 스위스의 FC 시옹에 현재까지 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팀을 바꿔도 발로텔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로텔리는 클럽서 노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하고 관중석에 손가락 욕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평가받았으나 그의 악동 기질로 인해 전이맨 수준의 선수가 된 케이스입니다. 2011 시즌 이적과 동시에 맨시티 우승을 도왔던 선수도 있습니다. 아스날 소속이었지만 돈을 보고 맨시티에 갔다는 비아냥도 많았죠. 바로 나스리 선수입니다. 후반기에 살짝 주춤하며 부진했으나 첫 시즌에 6득점 9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14-15 시즌까지 가끔씩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준수한 성적으로 선발 자리를 꿰찼습니다. 하지만 15-16 시즌 혜성같이 나타난 케빈 더 브라우이너에 밀려 에이스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3년간 맨시티에서 성적은 2골 2도움으로 초라하게 막을 내렸죠. 마지막 시즌엔 체중 관리 실패, 대마초 루머가 나돌면서 2016년 8월 31일 세비야로의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감독과 구단은 마지막까지 남으라고 설득했다고 하나 본인 의지로 임대가 결정됐습니다. 임대 종료 후 맨시티에 복귀했으나 딘도안에게 넘어간 등번호와 같이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후 터키의 안탈리아스포르로 이적하였고 도핑 문제 때문에 세계 반도핑 기구의 6개월 선수 자격 정지 판결이 내려집니다. 징계가 풀리자마자 웨스트햄을 거쳐 안데르흐트에 영입되지만 예전 같지 않은 폼으로 결국 2021년 9월 26일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현재는 가끔씩 자선 경기에 출전하고 축구 관련 인터뷰를 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시티의 든든한 중원을 맡았던 툴의 형제입니다. 콜로 툴레는 09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 이적하며 첫 시즌부터 주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10-11 시즌 앞서 언급한 나스리의 도핑 문제처럼 도핑으로 인해 6개월 선수 자격 정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폼은 계속해서 하락하며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13 시즌부터 리버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로저스 감독을 따라서 셀틱으로 건너가 코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로저스가 레스터 시티 감독으로 가면서 2019년 2월 로저스를 따라 1군 코치로 합류했으며 현재는 2025년 5월까지 위건 감독직을 맡은 상태입니다. 동생인 야야 툴레는 2007년에서 2010년 바르셀로나에서 뛰다 2010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습니다. 형제는 2009년에서 2013년 맨체스터 시티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툴레는 가레스 베리, 라이젤 데 용과 3명이서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하며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단단한 중원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첫 시즌 12골 6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마지막 시즌을 제외하면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씩 꾸준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야 툴레는 발롱도르 후보에 자주 이름을 올렸고 최고 12위까지 랭크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친정팀으로의 기원하였으나 재정이 불안한 올림피아코스는 그의 연봉을 감당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해지하였습니다. FA였던 그는 2019년 7월 2일 중국 갑급 리그의 칭다오 황하이에 입단했습니다. 먹튀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언론과는 달리 거의 매일 풀타임을 뛰었으며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중국 생활을 이어가다 2021년 1월 22일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클럽인 올림피크 도네츠크와 러시아 클럽인 아흐마트 그로즈니에서 감독직을 맡았고 현재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와 토트넘에 합류해 코치로 어린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시티 하면 떠오르는 수비수 벤상 콤파니 선수입니다. 포지션은 센터백이며 세르히오 아구에로, 다비드 실바, 페르난지니와 함께 맨체스터 시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구단의 레전드입니다. 그의 유일한 단점은 자주 있었던 부상이었습니다. 부상 복귀 후 선발 출전하는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그대로 아웃되는 것이 패턴이 되어서 팬들은 그를 유리몸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첫 시즌이었던 10시즌부터 19시즌까지 부상을 제외하고 든든하게 뒷문을 책임졌으며 2020년 안데르레흐트로 넘어가 선수 겸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이후 고질병인 부상으로 2020년 8월 17일 현역 은퇴와 함께 다시 팀의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종 3위로 팀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작년 2022년 6월 14일 벌리 FC의 감독으로 부임하며 감독으로서 잉글랜드 무대에 복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맨시티의 옛 선수들의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축구를 사랑하고 이어가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